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슬로베니아 대 아르메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로 예선에서 보여준 페이스는 상당히 좋았다. 특히 홈에서 펼쳐진 3월 평가전에서도 홈에서 포르투갈을 2-0으로 격파하는 이변을 기록하는 모습. 홈에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격력이 좀 변수이기는 한데 그래도 세슈코 중심의 선수들이 적어도 예선에서는 10경기 20골 정도는 기록을 해준 바 있다. 아르메니아의 현재 성적은 상당히 하락세였다고 봐야 할 듯. 특히 고질적인 뒷심 부족과 득점력에서의 부재가 아르메니아를 탈락으로 몰고 갔다. 미키타리안이 은퇴한 다음에는 공격진에 축이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울 듯한 상태. 특히 이번 명단에 기용된 공격진 선수들의 어매치 경험이 도합 12경기에 불과하다는 점도 파악하면 좋겠다. 슬로베니아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예선에서 보여준 능력치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봐야 할 것이고 홈에서는 포르투갈도 잡아내는 면모를 보여준 적도 있었다. 아르메니아의 공격적인 역량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상황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스위스 대 에스토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위스의 분위기 자체가 좋다고 하기는 어렵겠다. 특히 예선에서도 안도라에게 1-2로 신승하거나 코소보와는 2번 연속으로 비기는 모습. 한 수 아래 팀들에게도 확실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특히 실점을 모두 후반에만 허용하는 뒷심 부족이 상당히 스위스의 약점. 이번 경기에서도 스위스가 강호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봐야 한다. 에스토니아의 플레이는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일단 본선 진출에 실패했음은 물론이고 클럽 안의 딜을 이어서 수비진의 핵심이 되어줄 선수를 발굴해야 한다는 미션도 생겨버린 상황. 그나마 폴란드나 스웨덴 등 나름대로 체급 차이가 나는 팀을 상대로도 골을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 아니에르 중심의 공격진이 무력한 면모를 보여준 것은 아니긴 했다. 스위스의 신승을 기대해보고 있다. 냉정하게 스위스가 골을 확실히 기록해서 약체들을 확실하게 잡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 에스토니아를 상대로도 과연 스위스가 강호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다. 특히 스위스의 실점 커버 능력과 뒷심은 상당한 약점. 금일 세 번째 경기 루마니아 대 불가리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위스가 자멸하면서 루마니아가 무패를 기록하고 본선에 1위로 진출했다. 다만 안도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는 한 번씩 비기고 2골 차이의 승리도 이번뿐. 결국 루마니아의 공격력을 신뢰하기에는 어렵다는 의미다. 주포인 이아니스 하지도 올 시즌 알라베스에서도 부진한 상황. 그래도 10경기에서 5골만 내준 수비진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해볼만 하다. 불가리아도 세르비아 마이너스 헝가리와 비기는 저력 정도는 보여주었다. 다만 단단함이라는 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 특히 골을 먼저 넣고도 이를 후반 막판까지 지키지 못한 점은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데스포드풀을 제외하면 경험이나 나이 면에서 확실한 보조 득점원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루마니아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루마니아의 수비진을 신뢰할 수는 있을 듯. 다만 이아니스 아지의 부진과 전반적으로 예선에서도 확실하게 상대를 눌러버리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오스트리아 대 세르비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에너지 레벨과 기동성이 좋은 유형이다. 특히 라이프치히 마이너스 잘츠부르크 출신 선수들이 있는 팀이라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 이를 이용해서 독일을 잡거나 튀르키예 상대로 6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신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수비적인 난조가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공격진의 퀄리티가 좋은 세르비아 상대로는 무실점 기록을 쌓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공격진의 무게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다만 여기도 러시아에게 0-4로 지는 등 수비진의 난조가 상당한 문제. 특히 밀렌코비치가
주축인 피오렌티나는 늘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 비중이 문제였다. 이 때문에 하위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리아와도 2-2로 비겼고 월드컵에서도 이 때문에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전력. 오스트리아 승리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두 팀이 공격에서의 플레이를 신뢰할 여지는 있는 편이다. 다만 전반적인 플레이에서 세르비아가 하위 전력을 상대로 보여준 퍼포먼스도 수비 면에서는 좋다고 보긴 어려웠던 것이 사실. 그나마 오스트리아도 공격적인 플레이가 세르비아 상대로는 수비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 금일 5번째 경기 아일랜드 대 헝가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일랜드의 문제는 공격진. 일단 로비킨이나 셰인 롱 이후로는 존재감을 보이는 선수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나마 네덜란드에게 0-1로 석패하는 등 수비가 쉽게 무너지는 모습은 아닌 것이 위안이지만 현재도 로빈슨과 기대주 덩컨 퍼거슨이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아일랜드의 공격진 문제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헝가리는 14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는 모습. 일단 기동성과 조직력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헝가리도 울산의 아담이 어느 정도 비중이 높은 등 공격진의 플레이가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하위 전력 상대로도 기복이 좀 있는데 리투아니아와 불가리아 원정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헝가리의 신승을 기대해보고 있다. 두 팀이 모두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전력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듯. 그나마 헝가리가 끈끈한 조직력과 기동성, 공격에 무게를 둔 전력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이기는 하다. 금일 6번째 경기 포르투갈 대 핀란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큰 무리 없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전력이다. 물론 호날두가 의외로 슬로베니아 전에서 패배를 하게 만든 원흉이 되는 등 공격진의 폼에 따라서 경기력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이 단점. 그래도 베르나르두, 실바 마이너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공존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라서 기본적으로는 강호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데는 틀림이 없다. 유로 예선에서 나쁘지는 않았지만 강약 약강의 모습을 보여준 점이 상당히 아쉽다. 특히 덴마크 마이너스 슬로베니아 같은 경쟁팀들에게 꺾이고 말았다. 전반적으로 체급 차이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전력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약점을 드러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웨일스에게 1-4로 진 점은 충격이 꽤 크기도 했다. 포르투갈이 우세하다고 봐야 할 듯. 일단 포르투갈이 미드필더진의 역량을 이용해서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을 보여준 점은 사실이다. 물론 호날두의 활약이나 전반적인 공격진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는 알기 어려운 것도 사실은 사실. 그래도 핀란드가 상위 전력을 잘 상대하지 못하는 점은 확실하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